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2일 날 안보리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안보리는 이슬람만한 회의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러시아입니다. 예전에 중국 대신 이 대만, 중화민국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자리를 70년 이후부터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수교를 한 이후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인정해주면서 대만을 빼고 중화민국을 빼고 바로 중국을 넣은 것이 가장 치명타입니다. 오늘날 중국이 이렇게 크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준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와서 중국이 자기들을 압도할 것으로 보이니까 또 이제는 경제봉쇄를 하고 자기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끌어들여서 중국을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최첨단 기술을 막고 있는 영국입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만에 하나 그때 중공 정부를 여기다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중국의 모태똥도 그렇고 모태똥은 계속 쇄국 정치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 쇄국 정치를 벗어나게 해준 사람이 바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고 그것을 바로 핑퐁 외교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번에도 나오는 그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 미국의 외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장관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키신저는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키신저가 한 일은 베트남을 망하게 만들고 남부 베트남을 공산 베트남한테 넘겨주는 역할, 즉 미군을 뺀 것도 키신저의 공로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중국을 끌어들이고 핑퐁 외교로 중국을 미국과 대사국 외교를 맞도록 관계 개선을 한 것도 키신저라고 합니다. 어쨌든 키신저가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했는데 큰 역할을 한 것마다 지금 와서는 미국에 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런 유엔 안보리가 이제 무용지물이 됐는데 이거 이슬람 안 합니다. 아니 이런 유엔 안보리 100번 1000번 열리면 뭐랍니까? 그나마도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때에는 북한의 2037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2037과 2057이라는 유엔 제재 결의가 있는데 이게 다 12월 달에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때는 중국도 동참하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죠. 그동안 시진핑 주석도 사실은 중국 김정은과의 관계를 꼴꼴어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8년 이 무능한 문재인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 가장 외교 무능화 이 문재인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시진핑을 맺어준 것도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이렇게 세 번의 중미 관계의 중재자니 뭐냐고 떠들며 다니면서 미국하고 붙여주지 못해서 안달아 하자 시진핑 주석이 열받았던 거죠. 자, 그 이야기는 후회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그 심의를 하고 규탄하고 성명을 발표하라고 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완강하게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미국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미국의 현지 시간 2일 오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대한 공개를 열었으나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한 데 대한 열렸는데 발사는 실패로 돌아갔으나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회의를 소집을 요청한 미국, 일본, 유럽이죠. 나토 국가들과 이해 당사국자로서 참석한 한국은 북한이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지만 북한, 중국과 러시아를 여기에 결렬이 반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등 이 도발 행위가 한미의 위협에 따른 방어적 조치라는 취지로 북한을 감쌌다는 것이죠. 이 경수왕 주 유엔 중국 대표부 부대사는 오늘의 한반도 상황이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 북한의 행동뿐 아니라 모든 당사자의 언행을 함께 봐야 한다며 미국을 겨냥한 뒤 북한이 정당한 안보리는 오랫동안 미해결 상태라고 반박했다는 겁니다. 이 중국 부대사는 미국이 한반도 구주변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계속하고 군대 주둔을 늘렸다면서 한미 워싱턴 선언과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한 뒤 이는 한반도 비핵화 증진과 평화 유지 목표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도 똑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미중 전쟁은 경제전쟁이고 미국과 러시아는 실질적인 전쟁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를 두고 지금 실질적인 대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편을 들 이유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왜? 중국은 북한의 강력한 동맹이고
또 러시아도 중국을 좀 멀리하다 최근에 와서는 북한과 가까이 하고 북한의 절대적인 식량과 원유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는 것도 북한이죠. 서로 자기들의 이익이, 실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중국도 적으로 돌리고 키신저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둘 다 상대해서 미국은 승산이 없다. 각계격파해야 된다. EJ식으로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서 중국을 치고 중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쳐야 되는데 이제는 그 때가 지났다. 그 말이 맞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유엔 안보리는 무용지물이 됐고 이건 이스나마나한 안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발을 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한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는 침략자인데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규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상임 이사국으로 앉아있는 것이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대만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위협하고 통일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도 지금 상임 이사국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으로 작은 나라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위협하는 나라들이 상임 이사국일진데 누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을 신임할까요?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스나마나한 유엔 안보리 이제는 해체하고 다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를 조직하는 것이 유엔에서 투표를 거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미국도 이스라엘을 비롯한 일본에는 같은 동맹국가로서 많은 양보를 내줬습니다. 일본에는 연료로 사용한 플루토늄 그 재료를 다시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이스라엘에는 핵무기 만들어서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강력한 동맹이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러시아에게 북한이 핵을 수십 기, 수백 기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100여 기 남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가장 압박하는 수단은 한국을 핵무장시키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를 전적으로 비호하고 있는데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과연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핵무장을 꽁꽁 막아놓고 하지 못하게 할까요? 플루토늄 재처리라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길마저 지금 막아놓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 답은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우리 한반도가 필요합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우리가 미국을 강력히 미국에 제기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야 했다는 것이 76%나 되는 국민들의 생각임을 윤석열 정부는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